안녕하세요. 네, 한국지리를 가리키는 현정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한국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1등급을 맞으려면 거의 만점을 맞아야겠죠. 그럼 20개 문제 중에서 20개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20개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냐? 그렇진 않죠.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많아야 4개, 5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그 난이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 문제가 주로 나오는 주제가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이러죠. 킬러 문제 또는 킬러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지리에서 가장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쫙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교과서 순서에 따르면 첫 번째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 한반도 지형 중에서 한반도 형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한반도 형성이라는 것을 공부하려면 크게 3개의 소주제가 있어요. 한반도 암석, 한반도 지체구조, 한반도의 지각변동 요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3개를 이제 한번 공부할 부분으로서 한반도 형성에 관련된 킬러 주제 또는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형성을 하려면 일단 암석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암석.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암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암석은 크게 3가지뿐이 없어요. 무슨 암석이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칠판에다 써보면은 이 지구상의 암석하면 있잖아. 첫 번째 무슨 암이냐? 변성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변성암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편마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성암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편마암. 자, 이게 용어가 어려워. 암석은 용어가 어렵습니다. 변성암, 편마암, 다른 암석 같죠? 그러나 같은 암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암석이 무슨 암석이냐라고 하면 퇴적암이라는 게 있어요. 자, 퇴적이라는 말 뜻이 뭐겠어? 어디 낮은 곳에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퇴적암은 있잖아. 낮은 곳에 물질이 쌓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구상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지표면에 낮은 곳은 물이 모이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모이거나 아니면 호수나 강물이 모여 있는 곳에 주로 물질이 퇴적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퇴적암은 크게 또 2개로 나눕니다. 어디에 퇴적되는 경우가 있냐? 바다에 퇴적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야? 호수나 강가에 퇴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바다에 퇴적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냐?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해성층. 바다의 성격을 지녔다. 아무래도 바다 밑바닥에 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는 바다 관련된 물질들이 같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보면은 바다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성층이라고 그러고 호수나 강가에 쌓이는 거는 호수나 강가 주변이 뭐겠어요? 육지겠죠. 그러니까 육지에 있던 물질들이 많이 밀려와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이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육성층이라고 합니다. 육지의 성격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퇴적암은 크게 해성층과 육성층 2개로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암. 요 화자가 불화자예요. 불화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야? 뜨거운 거, 마그마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마그마였지만 마그마가 굳어서 생기는 암석을 뭐라고 그래요? 화성암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화성암은 또 종류가 2개로 나눕니다. 뭐냐? 분출한 게 있어요. 잠깐 잘못 얘기했어. 첫 번째로 이제 뭐가 냐 관입된 게 있어요. 관입.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분출한 게 있습니다. 분출. 그래서 관입된 마그마가 있고 또는 분출한 마그마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관입 분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땅속 깊숙한 곳에 뭐가 있겠어요? 마그마가 있겠죠. 마그마가 있는데 자, 땅에 균열이 발생했어요. 땅에 균열. 자, 땅에 균열이 발생한다. 여러분 땅에 균열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 바로 지진활동, 습곡작용, 단층작용. 그래서 땅에 균열이 발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건 지각이 변동된다는 얘기야.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에 균열이 발생했어요. 균열, 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땅에 금이 갔어요. 땅에 금이 갔는데
이 금이 간 곳을 따라서 마그마가 올라오겠죠.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표면 위에 마그마가 나와서 굳어버렸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분출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분출해서 만들어진 암석이 무슨 암이냐? 그게 화산활동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화산암이다 이 말 쓰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암 중에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으로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뭐라 그래? 화산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각 변동에 따라서 땅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그 균열이 지표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표면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마그마가 이 균열을 따라서 땅 속에서 굳었습니다. 땅 속에서 굳었어요. 이 땅 속에서 굳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관입됐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 관입돼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 무슨 암이냐? 이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이 관입돼서 만들어진 건 땅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심성암이다. 심성이라는 건 뭐야?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표면에 있으니까 얘 또한 역시 땅 속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이렇게 관입된 화강암과 분출된 화산암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퇴적암도 두 종류고 그리고 화성암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땅에 균열이 발생해서 바로 분출된 암석 화산암과 땅에 균열이 발생해서 땅 속으로 올라와서 그나마 얕은 곳으로 올라왔겠지? 그래서 굳어버린 게 심성암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암석의 종류가 몇 개 있어? 3개인데 그 3개를 또 분류해가지고 퇴적암은 바로 해성층과 육성층으로 그리고 화성암은 바로 분출된 암석과 관입된 암석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암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 3가지 암석을 이제 우리가 그 표에 여러분 교재에 이 표가 있잖아. 그래서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그래가지고 이 형성 원인과 그의 주요 암석들 쭉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자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퇴적암, 해성층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성층 퇴적암이 뭐냐?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자,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이는 퇴적암도 있냐? 네, 있어요. 퇴적암도 있지만 이 퇴적암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성암. 자, 성질이 변해버린 암석이죠. 말 그대로 변성이라는 거는 성질이 변해버린 암석이에요. 성질이 변해버리려면 기존 암석이 성질이 변하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변성암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은 그 땅이 암석이 형성된 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성암은 주로 오래된 지역에 오래전에 형성된 땅에 주로 나타나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기존 암석의 성질 변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3가지 유형의 암석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변성암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있잖아. 이건 시원생대 지층이에요. 시원생대라는 건 우리가 지질시 때 한번 얘기해 볼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잖아. 가장 오래된 시기가 어느 시기야? 시생대.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게 언제야? 원생대. 그러니까 시원생대는 형성 시기가 오래전이잖아. 그 오래전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그 당시 만들어졌던 암석이 성질이 많이 변해버렸겠지. 그러니까 시원생대 지층에는 무슨 암석이 많겠어? 오래된 땅덩어리에는 성질이 변해버린 변성암이 많겠죠. 여러분 들어봤잖아. 한반도는 오래된 땅덩어리라고. 그래서 한반도 땅의 거의 절반 가까운 땅이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예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아? 한반도 암석의 절반 가까운 암석은 변성암이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됩니까? 43%예요. 한반도 전체 땅을 100으로 봤을 때 시원생대 땅덩어리가 43%. 이 얘기 무슨 얘기야? 한반도 전체 암석을 100으로 봤을 때 43%가 변성암. 이 얘기예요. 여기 43% 변성암 써있죠. 이렇게. 가장 많은 암석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퇴적암 중에 바닷속에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이라고 그랬죠? 한반도에도 석회암이 있어요. 근데 한반도에 석회암이 존재하는 그 지역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예요. 고생대. 약 얼마나 되냐? 한 8% 정도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 한반도 고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가 8%인데 그 고생대 그 당시 그 땅덩어리가 바다였기 때문에 한반도 암석을 100으로 봤을 때 약 8%가 석회암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퇴적암 중에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여있던 퇴적층을 육성층이라고 하거든.
자, 태저감, 암석 많아요. 뭐 말하면 복잡합니다. 뭐 사암, 전파암, 뭐 또 쇠일, 뭐 여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묶어서 태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암석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국지리에서는 요때 만들어진 암석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야, 태저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여기서 공부할 때는 암석이 아니라 요 태저감, 육성층에 쌓였던 요 지역에 무연탄이라는 자원을 주로 공부하게 돼요. 무연탄. 얘는 암석이 아니죠. 무연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화성암. 화성암은 이제 관입된 암석. 자, 땅속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대표적인 암석이 화강암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화강암이 주로 만들어진 시기는 어느 시대냐? 중생대죠. 중생대. 그리고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강암이 대한민국 전체 암석이 몇 퍼센트야?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죠? 변성암 다음으로 이렇게 화강암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땅이 거의 3분의 1이 뭐야? 화강암이에요. 근데 그 화강암이 언제 만들어졌어? 중생대 때. 중생대 때 마그마가 뭐 했어? 땅속으로 관입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아래쪽에 여기 이제 분출한 거, 마그마가 분출한 거, 그게 이제 바로 화산암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이 화산암이라고 하면은 있잖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현무암 많이 들어봤죠? 현무암, 그 다음에 조면암, 그리고 안산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등등. 한국지리에서 이렇게 화산암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암이 만들어졌던 주요 시기는 언제냐? 이게 신생대예요. 신생대 언제냐? 3기 말에서 4기 초예요. 요때 이제 우리나라에 화산활동이 많았죠. 화산활동이 많았다는 얘기는 땅속의 마그마가 지면 바깥으로 많이 분출했다. 이때 이 화산암이 대한민국 전체 암석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 비울까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암석이 무슨 암이야? 변성암이다.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을 비중을 차지한 암석이 뭐냐? 이게 바로 화강암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암석의 용어를 정리해 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놔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있잖아. 가장 많은 암석 변성암이고 두 번째로 많은 암석 화강암이다. 상대적으로 태저감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은 변성암. 그리고 화성암 중에 화강암이 그 태저감이 요거 두 개보다는 가장 비중이 낮다 이 얘기죠. 여러분 편육이란 말 있죠? 편육. 무슨 말인지 알지? 돼지 머릿고기 눌린 거다 이런 얘기 하죠. 편육을 보면 다 이런 문양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개 유형의 고기가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문양을 만들죠. 그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암석에 편육에서 보이는 그런 비슷한 문양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편육처럼 보이는 암석,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편마암. 그게 알고 봤더니 뭐야? 변성암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변성암을 편마암이라고 부른 것은 이 편자가 편육할 때 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마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저감 또 뭐 있어? 석회암 말고도 사암, 여감 또는 전파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바다 밑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태저감이 뭐야? 석회암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화성암도 관입된 암석과 분출한 암석. 관입된 암석을 뭐라고 그래요? 화강암이라고 그러고 분출한 암석을 뭐라고 그래?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화산암에는 현무암, 조면암, 안산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용어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지금은 복잡하죠. 처음 듣는 학생들은 복잡해서 잘 안 헤어질 거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알았죠? 반복적으로. 자, 일단 비중을 한번 잠깐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 무슨 암이라고 그랬어요? 변성암이라고 그랬죠? 내가 43%, 반올림 한 거예요. 42.6%죠? 변성암은 성질이 변해버린 암석이에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오래된 땅덩어리에 주로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유생대, 원생대 땅덩어리에 주로 변성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원생대. 변성암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이 무슨 암이야? 화성암 중에서도 이 화강암이잖아. 안 그래? 화성암 중에서도 중생대 때 관입된 암석 화강암 30%. 물론 이렇게 화성암이 신생대 때도 있어요. 그 신생대 때 화산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여기 신생대 때 화성암 중에서도 중생대 때는 관입된 암석이고 신생대 때는 분출한 암석이잖아. 화산암이잖아. 이게 화산암 4.8%. 근데 반올림 해가지고 여기 5%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이죠. 나머지가 이제
퇴적암인데 퇴적암 중에서도 우리가 중생대 퇴적암이 많아. 이때 주로 요게 육성층이 주로 중생대 때인데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이거 무연타나 암석은 아니지만 이때 암석이 많아.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 이걸 다 퇴적암이라고 했지. 그래서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 고생대 때는 바다 밑바닥에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 우리가 석회암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석회암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암석의 비중은 이렇다. 각각 만들어진 시기와 이 비중은 이렇다. 그리고 암석의 용어 정리를 잘 해둬야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이 무슨 암이야? 변성암이죠, 변성암. 자, 우리가 이걸 변성암을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이게 시원생대 때 약 43%의 암석이 바로 변성암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게 뭐야? 이게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먼저 하니까 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 변성암. 우리 변성암은 있잖아. 암석이 풍화작용 받잖아. 풍화작용 받으면 아주 고온 입자의 흙으로 됩니다. 고온 입자. 그러니까 변성암은 풍화작용을 받으면 요 지표면에 아주 고온 입자가 쌓이는 거예요. 이 고온 입자가 작죠? 자,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 점토란 얘기예요, 점토. 여러분들 점토가 이렇게 뭐 찰흙이랑 이렇게 반죽할 때 잘 되잖아. 그 무슨 얘기야? 끈기가 있다는 얘기야. 응집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성암이 풍화작용 받으면 지면에 점토질 물질이 많은데 이 점토질 물질은 잘 씻겨져 내려가지가 않아. 비가 오더라도 이게 잘 씻겨져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항상 이렇게 점토질 흙이 많이 쌓여 있겠지. 그래서 이 점토질 흙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흙이 많은 산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토산이라고 그래요. 토산. 토산 또는 흑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성암 산지는 흙이 많은 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흑산이라고 하는 거죠. 흙이 많은 산은 암석이 뭐라는 얘기야? 변성암이다 이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이니까 가장 이 변성암에 관련된 흑산이 가장 많이 있겠죠. 토양 입자가 매우 작아서 점토질 물질이기 때문에 흙이 산에 많아요. 그러니까 산이 뭐해? 흙이 많으니까 부드럽고 나무가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흑산이기 때문에 흙이 많은 산이기 때문에 산이 부드럽고 나무가 굉장히 많더라 얘기야.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대부분의 산이 변성암인데, 그러니까 변성암으로 된 흑산인데 이 대표적인 산이 무슨 산이냐? 지리산 또는 오대산 또는 덕유산 이런 산들을 말하는 거야. 벌써 덕유산이니 지리산이니 벌써 이름이 어때? 부드러워 보이지 않냐? 안 그래? 그러니까 산이 부드럽고 나무가 많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산이 여기 나온 것처럼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들이 바로 이제 뭐야? 변성암 산으로 된 흑산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또 두 번째로 말하는 암석이 무슨 암이야? 화강암이잖아. 안 그래? 화강암이니까 요렇게 봐봐. 이게 화강암이야.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석산으로 한번 가볼게. 자, 화강암으로 된 산은 있잖아. 화강암이 풍화작용 받잖아. 풍화작용 받으면 이 화강암은 굉장히 굵은 입자의 흙으로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은 풍화작용 받으면 입자가 매우 굵어요. 입자가 굵으니까 응집력이 없어. 그러니까 비만 오면 지표면에 풍화된 화강암의 그 물질들이 금방금방 씻겨져 내려가는 거야. 비가 오면은 요 지표면에 풍화된 물질들이 금방 씻겨져 내려가. 씻겨져 내려가니까 흙이 사라지고 항상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겠죠. 돌멩이가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화강암 산지는 이건 입자가 큰 모래질이 많기 때문에, 입자가 큰 모래질이 많기 때문에 지면에 흙이 남아있지 않아요. 금방 씻겨져 내려가다 보니까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돌산이 되는 거야. 돌산. 석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표면에 산지에 돌이 많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무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돌이 많은 산이니까 뭐야? 산이 되게 험악하겠지. 그래서 여기 석산하면 돌산암, 석산, 돌산하면 화강암으로 된 산지구나. 화강암은 입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래질이기 때문에 지면에 흙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다 씻겨져 내려가더라. 기반암이 노출되어서 암석이 많고, 그러니까 산이 험하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그리고 대표적인 산이 무슨 산이냐?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이다. 이 대표적인 산들이 어떤 산이냐? 설악산,
금강산, 그리고 북한산. 이런 산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산이에요? 바로 돌산. 악자 들어갔잖아. 벌써 산의 명칭이 좀 험악해 보이죠? 험악하니까 이게 악자가 들어간 산들 많잖아.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전부 다 뭐야? 돌산, 화강암 산지인 거야, 이렇게. 금강산도 있잖아. 우리가 가을에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 부르지 않니? 그거 뭐 국어 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풍악산, 악자 들어간 산이고. 우리 북한산도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북악산, 뭐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험악한 산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은 뭐가 있냐? 변성암 산주로 된 부드러운 산, 나무가 많은 산, 토산, 흑산. 화강암 산주로 된 험한 산, 나무가 적은 산, 석산, 돌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말하는 산이 무슨 산이냐? 바로 이렇게 화산으로 만들어진 화산인 거야. 이제 우리가 비록 5%뿐이 안 되지만 무슨 산이 있어? 화산이라는 게 있죠. 화산이라는 건 무슨 나무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바로 화산나무로 된 산이 뜻이죠. 자, 이게 석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산이 무슨 산이야? 바로 흑산. 그 다음 무슨 산이야? 화강암으로 된 돌산. 그리고 이제 화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의 주요 암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아까 했던 이거 토산이고요. 그 우리나라 산을 한번 잠깐 보면 있잖아. 자, 백두산. 무슨 산이겠어요? 화산이겠죠? 화산. 금강산. 무슨 산이겠어요? 돌산이겠죠? 돌산? 북한산, 이거 크게 이거 두 개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쪽에 보면 북한산. 돌산이고요. 설악산. 돌산이고요. 그러나 저기 이제 덕유산. 흑산이고요. 지리산. 흑산이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한라산. 화산인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화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산은 어떤 산이겠어? 백두산, 한라산.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 같은 것도 다 화산이겠죠, 이렇게? 화산 지역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요거 두 개 잘 구분해 주자. 이게,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비록 이게, 좀 약간 외울 게 많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요게 이제 한반도의 뭐예요? 바로 암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 이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 퇴적이라는 거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낮은 곳에 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 지표면의 낮은 곳에는 뭐가 있겠어? 물이 있겠죠. 이게 바다일 수도 있고, 이게 호수나 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요 밑에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잖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렇게 층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퇴적암을 이제 뭐라 표현하느냐? 지층이라고 해요, 지층. 근데 이게 자꾸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이 지층을 누층이란 말 쓰는 거야, 누층.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지층, 누층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퇴적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층, 누층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뭐라 표현하느냐? 이걸 우리는 지체구조란 말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반도의 지체구조를 할 거거든? 근데 지체구조 하면 바로 뭐야? 아,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돼. 그럼 이제 화성암 한번 잠깐 볼게. 여러분들, 이 화성암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그마가 땅 속으로 관입하든지 아니면은 분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내가 잠깐 그렸던 그림 중에 이게 있죠. 자,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있어. 마그마가 지표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지표면 바깥으로 분출해야 돼.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균열이 발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화성암이 나타나려면 일단 지면에 균열이 발생해야 되네. 그럼 여기 균열. 쉬운 말로 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이 균열이 발생해야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으로 나오든지 지표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오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게 관입이고 이게 분출이잖아. 그래야지만 화강암이나 화산암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지면에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 균열을 뭐라 그러냐? 이걸 구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 만들어지는 선, 구조선. 그래서 여러분들 지질구조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땅에 금이 갔구나. 균열이 발생했구나. 근데 이 땅에 균열이 발생하려면 지표면이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지진활동 또는 습곡이나 단층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지각변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각변동.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 바로 한반도의 지각변동인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각변동하면 주로 화강암이나 화산암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요. 한반도의 지체구조라고 하면 주로 뭐겠어? 이 퇴적암 관련된 걸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거, 요걸.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요 퇴저감하고 그 다음 시간에 화성함함으로써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이 첫 번째 암석의 종류별로 나눠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형성 과정을 통해서 지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각 변동에 따른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킬러 주제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는 요걸 일단 먼저 암석의 종류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